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계속 내립니다. 소나기처럼 쭉쭉 내리는 비는 아니고 보슬보슬 좀 안개처럼 내리고 있는데요. 우산을 써도 걸어 다니다 보면 비가 막 다 들어오더라고요. 한참 걷다 보면 겉옷이 흠뻑 젖을 것 같은데 이런 속담이 생각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사실 작년에 하락세가 또 그랬습니다. 슬금슬금 연일 하락을 하다 보니 뒤돌아서 보면 옷이 흠뻑 젖어서 많이 빠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올 들어서는 정반대의 흐름, 요즘 슬금슬금 아주 폭발적인 호재는 없어도 계속 오름세를 시연하다 보니 꽤 가파른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유동성 축소 사이클이다 보니 회복 국면에서도 몇몇 종목에 한정된 폭발적인 시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이런 시세의 흐름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머니왕 2부 오늘도 종목 상담 진행을 합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786-1022-1023번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여러분의 사연을 모아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혜석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루 쉬었더니 새로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원앤컨이 보러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는 하셨나요? 했지요. 지난주에 하셨어요? 모니터링 안 했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들키네요. 앞으로의 활약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먼저 하는 건가요? 위원님께 먼저. 모르시네. 제가 먼저 합니다. 할까요? 시장이 요즘 그래도 좀 살아나잖아요. 예. 특히 새해 들어서면서 새해의 기운이 좋은 건지 연속된 우리 시장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장은 그런 거죠. 2021년부터 제가 쭉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장은 참 신기하게도 많이 오르면 빠지게 돼 있고요. 많이 빠지면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2021년도는 여러분들을 공부하라고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그때는 경기가 좋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가 터진 상태잖아요.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공포 국면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제로금리였죠. 계속 금리를 인하하면서 제로금리까지 했습니다. 돈이 푸는 장세, 돈 푼 장세. 경제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돈 푼 장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가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이야기하면서 경기가 잡은다고 이렇게 경기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작년에 진짜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먼저 예측하고 여러분들한테 2021년도 공부하라. 2022년도 작년에는 여러분들 힘든 장 올 것이다. 올해는 괜찮은 장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미 작년 8월에 이야기했고 제가 전후장생까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나가신 분 혹시나 주식시장 아이고 징그러 하고 나가신 분들도 들어오시라겠죠. 진짜로 흔들림은 있을지 몰라도 올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시장 여러분들 의아해할 거예요. 왜 올라가지? 미국 시장 어제도 보면 이제 드디어 어닝 시즌이 시작됐죠. 그리고 은행주들 실적 안 좋았습니다. 분기 실적 안 좋았는데도 급락하다가 올라왔죠. 좀 틀리죠. 올해는 진짜 토끼에서인가 몰라도 여러분 계좌가 깡충 뛸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은 빠지면 감매도 구간입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은 저평가 국면에 돌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하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했고 그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대신 시장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약간씩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은 제가 아침 방송도 마찬가지 지금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해요? 분할 매수 하세요. 그 대신 신규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고 왜요? 흔들리면서 올라가기는 있는데 먼저 해야겠죠. 제가 1월 3일 날 긴급적으로 아침 방송하면서 공방을 했을 겁니다. 그때 뭐라 했죠? 그때는 장대모로 빠지고 있었어요. 투매하지 마라. 홀딩해라. 라고 한 자리부터 저점 찍고 올라갔죠. 이게 시장입니다.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저점 매수만 잘하시면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종목들이 빠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반도체 업황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올라가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MT에 와서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모든 전문가님들이 시향 이야기를 안 하고 종목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시향을 이야기하냐면 시향이 돼야 맞춰져야지 여러분들 종목들을 쳤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되죠. 제가 MT에 와서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낚시 안 좋아하지만 낚시 던졌을 때 고기가 많을 때 그냥 쉽게 잡죠. 초보들도 쉽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기가 없어요. 고수들 빼놓고 고수도 어째요? 기다리면 미약으로 잡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도 시장이 살아났을 때 어찌됐든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할 때 수익이 나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봐요. 그리고 아무리 저평가 해봐요. 여러분들 수익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기업 좋아? 홀딩했어요? 계속 매수했어요?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2023년도는 여러분 그동안 계좌가 좀 힘들었던 분들은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니까 그 대신 추격은 하지 마시고요. 아직 변한 건 없습니다. 고금리에서는 시장 계속 가지 않으니까 그 점 꼭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우리가 잘 낚시를 해야 되는데 잘 낚아야 됩니다. 종목. 어떤 종목에 주목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갈리기 때문에 비전 전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에 주목하세요? 지금 보면 방산주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노복 관련주 그리고 보안주 쪽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방산주 하면 대부분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든가 정진 징후가 있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방산주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기업은 실적에 수렴한다. 그 대신 실적에 수렴하지 저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야기하죠. 일단 시장이 우선이고 진짜 해외 시장이 괜찮은지 우리 시장이 괜찮은지 보고 기업이 좋은 쪽을 하는 거니까 보시면 알다시피 뭐 현대로템이나 여러분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를 관심 있게 보면서 보면 많은 수주를 하고 있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니 여러분들이 반산주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해도 되니까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대노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막 그동안 안 좋았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240선 기준으로 잘 보라고 하죠. 240선 기준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격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막 지금 모양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실적도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봐봐요. 시장이 한 상태에서 방산주 같은 다 지금 240선 이후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릴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되겠고요. 로봇 관련주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죠. 작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제가 조선기자재를 이야기했으면서 시장이 좋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조선기자재를 이야기한 이유가 실적이었죠. 지금은 조선기자재 좀 어째요? 소강 상태죠. 근데 로봇 관련주는 굵은 주식은 없지만 제가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 또 이야기했고 로봇 관련주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로봇을 왜 보라게요? 계속 성장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투자하고 그러죠. 그리고 현대차그룹, LG전자 어디에서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게 지금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트나 많이 올랐죠. 오른 종목들은 하지 마시고 로보스트나 그리고 누로메카나 이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서 덜 올랐잖아요. 덜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발음 또 갑자기 꼬이네요.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길어요. 왜 이야기했냐면요. 우리가
이족 보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내 유일입니다. 그런데 차트가 같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모멘텀 있죠. 근데 차트가 230도 안 깨고 저점도 안 깨죠. 그래서 제가 작년 7월도 이야기하고 또 뭐 밤방송, 낮에 방송 계속 이야기했죠. 지금은 이제 올라가 버렸죠. 지금은 하지 마시고 이게 로보터지나 또 여러분들이 누로메카 같은 종목을 건들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보안주 관련주를 하겠는데 보안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메타버스든 진짜 메타버스도 작년인가 엄청 좋게 올라갔는데 제자리였죠.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 뭐 보면 우리가 모멘텀 자체는 좋아요. 근데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리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마를 매매했을 때 그 기업들 모멘텀 좋아? 그 기업 차트 좋았어? 어디 그럼 매매해요. 근데 이게 기업의 실적이 안 나요? 그러면 차트 모양이 기적 분석으로 깨질 때 던지세요. 그러면 고생하잖아요. 그 점 생각하시고 보안주 같은 경우는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제 IT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게 보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안주를 보라는 거고요. 보안주 중에서도 많이 안 오르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S넷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직 24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난주 보시면 이날도 1월 5일 날 급등했다가 옆으로 횡보했죠. 어떤 주식이 기술적 분석으로 장대목 나누고 우리 어김표님이 또 흔드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부족한 부분은 공방에서 한다든가 할 테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 보안까지 한 거예요. 세 가지 다 하신 거죠? 예.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예. 제가 조금 빨리 해달라고 예. 사인을 드렸는데 바로 역시 다 모입니다. 좋습니다. 방송 정말 이제 많이 늦으셨네요. 처음 방송하실 때 저랑 오후 1시인가요? 그때 방송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헤매셨거든요. 뭐 그때는 모르네요 또. 왜 그런 거예요? 그때는 물론 주식 이런 보는 시각이나 실력은 똑같이 이제 좋았지만 이제 방송 스킬상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척척 박사입니다. 네, 좋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박혜석 어드바이저의 비율 전략 체크를 해봤고요. 로봇 보안까지 방산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야, 진맛쌤 오랜만입니다. 네, 자주 보시는 오늘 헤매시는 것 같은데. 제가 헤매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네. 시장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위험한 구간은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단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도입했던 게 여태까지 빠졌던 게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하고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하락을 했었고요.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을 봤었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나온 데는 그 다음 가이던스가 줄어들고 있고요. 혹은 이제 애초에 어닝 쇼크가 나면서 그 부분들이 쇼크가 났는데도 오르나? 그럼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된 주가, 현재 주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에 대한 그런 이제 걱정은 다시 2분기 실적이 나올 그 3월과 6월 사이까지는 그래도 다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될 1월에서 2월 사이에 어느 정도 단기 상방 구간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를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봤었을 때 절대 좋을 게 하나도 없고요. 일단 금리 인상 시즌을 버틴 거는 다행이나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됐었을 때 그때 정말로 기업들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막 오르네 하고 야 이제 막차 타고 더 가자 이런 이제 위험한 발상보다는 철저하게 시장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예전에는 뭐 20-30% 수익이 정말 별거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됐지만 지금은 5% 10% 수익에 만족을 하면서 방망이를 좀 짧게 가져가셔야 되는 시간이 많고요. 그다음에 오늘 미국장이죠. 오늘 미국장이 다행히도 정말 위험한 자리에서 일단 1차 버텼습니다. 저는 어제 사실 조금 빠질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버텼고요. 이제 코스닥 지수도 일봉 주봉상 거의 골든크로스 직전에서 딱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음 주에 변곡이 나오죠.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나오면서 이 실적에 대한 그런 실적이 얼만큼 빠졌는지를 시장에서 얼마만큼 받쳐주는지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막 오른다고 해서 지금 물론 저는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나
괜히 나중에 끝에 가서 잡으셔서 또 상투 잡으시는 그런 우를 범하시지는 말자라는 이야기로 올랐던 종목보다는 올라오고 있는 종목 혹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돌파 매매보단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매매 추세를 사용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덜 먹어도 시장에서 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는 구간이되 돌파 매매는 최대한 지양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공략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략이요? 네. 저는 일단 재건주 먼저 한 20%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테마는 계속 돌고 있고요. 테마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다시 나옵니다. 매번 그랬죠. 뭐 애플카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 이제 애플페이도 그랬고, 결국에는 재료가 살아 있는 겁니다. 다시 결국에 돌아 결국은 휴전을 할 거고요. 그 이제 연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건주들이 조금 바닥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뭐 데모라는 종목도 지금 바닥권에서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재건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딱 기술적인 반등을 주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주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다시 바닥권에서 또 올라오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재료가 살아 있다라고 하면 재료가 이제 마무리되는 뭐 바이오 같은 종목들 혹은 이제 실적주들이 오히려 재료에 관련된 이슈들은 단기간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돌아 또 한 번 이슈가 있을 만한 재건주들 20%의 비중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항공주 2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단기 노이즈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뭐 서로 이제 입국 심사의 비자 거부 막 이런 이제 막 단기적인 노이즈가 있어서 좀 빠질 만큼 빠졌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권 쪽 지금 충분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 게 여행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또 학생들 방학 시즌에 맞춰서 여행을 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달러가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원유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그동안 조금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최근에 영업 환경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항공주들은 가장 타이트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굉장히 셀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보통 이제 뭐 국적 기종 대형 이제 항공사나 LCC 같은 이제 중소형 업체들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일단은 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초입 구간에 있는 LCC 쪽을 조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항공주 20%의 비중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수 추종 ETF 20%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상방을 보면서 지수 추종 ETF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수익이 안정적으로 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는 사실 어느 정도 양방을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실적 시즌이 정리가 됨으로써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실적 비수기에 돌입을 하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얼마만큼 꺾일까가 다시 문제가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요번 주 중반 정도부터는 이제 지수의 흐름을 보고 어느 정도 채팅 종목을 잡거나 아니면 인버스 종목을 잡으심으로써 조금 이제 이 종목으로 수익을 거둔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내 주변에서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어 기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월 정도 말까지 상방으로 유지를 하지만 그 당일에 있는 그런 이제 손실을 조금 무조건적인 네이키드 포지션 한 방향에 있는 결만 따라가게 될 경우에 한 번 정도 꺾였을 때 정말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종 ETF 내리면 올라갈 거고요. 올라가면 또 내려가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수주종 ETF 한번 20%의 비중으로 관심을 가짐으로써 한 60%의 비중으로 관심을 전체적으로 시장 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 한 중반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나 이제 어느 정도 보수적인 마인드로 변경을 해야 되는 시점은 도달했다라는 코멘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단에 카멜레온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그래요. 시장의 흐름이 급변할 때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보다 그때그때 맞춤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말씀 여러 가지 고민들 담아서 비전 전략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전략 세우실 때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비전 전략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먼저 간략하게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해결사들의 해결타임 시작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문자 주시면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왕 2부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이, 카카오 카카오. 예, 매수가하고 50%. 비중 어떻게 되세요? 57,500원에 50%요. 57,500원에 5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와, 네. 수익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와, 감사합니다.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2달 됐어요. 2달. 와, 저점 매수를 기가 막히게 그래도 하셨는데 50%의 비중이면 비중이 좀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비중을 많이 싣게 되셨을까요? 나름 저점 같아가지고 좀 들어갔거든요. 투자 조금 내공이 있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 저희 박혜석 의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다 여쭤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죽입니다. 매수 9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목표치 알고 싶어서 전화하신 거죠? 예. 예. 카카오는 어찌됐든 굵은 주식이라 시장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흔들려도 올라갈 건데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줄이고요.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선물로 기준했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목표치 찼어요. 그리고 종합지수로 말하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정도면 꺾일 것 같은데 하면서도 안 꺾여요. 근데 굵은 주식들은 어찌됐든 시장이 흔들리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반이라도 챙겨가시면서 조금 더 나머지는 시장이 흔들려도 간다면 지금 당장 안 해도 한 번은 조정줬다가 눌렸다가 갈 수 있으니까 눌렸다 간다면 한 7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카카오 엔터에서 구프펀드로 해갖고 한 1조 2천억 정도 투자 유치받았죠. 이런 예. 것도 보면 카카오 사상 최대로 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요. 카카오가 할 말이 많은 이유가 그때는 우리 원혜크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마이스탁에서 제가 고점을 이야기했던 주식이 카카오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때는 주도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주도주 개념을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주도주는 시장을 끌고 갔을 때가 주도주입니다. 그냥 개별주가 가는 것은 그건 주도주라는 게 아니라 주도 테마라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은 안 좋아요.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주도주였는데 2021년도에 꺾인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시장을 안 좋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 결론 이야기한다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흔들려도 올라갈 건데 지금 카카오도 마찬가지 올라가면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중장기로 본다면 좋게 보지만 지금 단기로는 흔들릴 수 있으니까 비중을 축소하시고 좀 더 본다면 시장이 눌릴 거를 가정했을 때 눌리고 간다면 7만 원 1차 7만 원 2차는 8만 원까지 버니까 비중을 좀 가볍게 해야지 수익 난 거 시장이 빠져갖고 쭉 빠져버리면 다시 깨진 거게 제가 그런 말 할 거예요. 수익 난 거 다시 우리가 토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홀딩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어떤 부분 더 장기로 궁금하세요? 가져가려고 맘먹고 있거든요. 예? 장기로 좀 가지고 가려고. 장기로. 장기로. 예. 그러면 지금 50%인데 장기로 가져가다가 흔들려갖고 매수가로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버틸 수 있으세요? 예,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다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 4, 4분기는 지금 컨센서스보다 지금 안 좋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어찌됐든 지금 구간 바닥권이 아니에요. 바닥 쳐갖고 막 시장이 상승장으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작년보다 제가 좋다겠지 지금 구간이 바닥 치고 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끌고 간다면 비중 축소하시면서 그래도 그러면 손절 안 하고 그냥 홀딩하고 가셔가 볼 거예요? 지금 손절 생각은 라인을 좀 그래요.
선전을 해야겠죠? 안 할 거예요? 그럼 뭐 한 절반 줄일까요? 예, 일단 줄이시고 왜 그러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강하게 빠졌잖아요. 네. 카카오가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니지만 너무 강하게 빠졌고 보면 문월바식으로 너무 많은 게 있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뉴스가 많이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 피해를 봤었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대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주식이 만약에 지금 구간보다 저는 중장기로 본다면요. 그래 지금 제가 단기 매매로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빠지지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장기로 본다. 그러면 3만 원 초반 여기까지 안 빠지지만요. 만약에 그쪽일 때는 내가 주워 담아도 되지만 지금 구간은 단기랑 같이 매매랑 같이 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안 깨질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장기로 매매할 건지 단기로 매매할 건지 그걸 정한 거예요. 그 대신 가격을 정한 거거든요. 왜요? 이 정도 왔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중장기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더 빠질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시장 결코 올라가면 또 좋은지 아니고 갑자기 안 좋은 뉴스 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챙겨가면서 손절은 작게 손절을 한다면 한 지금은 49,000원 잡으시고 하면서 7만 원, 8만 원까지 보시면서 그러니까 비중을 축소하고 만약에 내 매수가 이하 있을 때 49,000원을 지켰을 때 다시 그 물량을 잡으셔서 7만 원, 8만 원 그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으면 다시 전화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하단 라인 49,000원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좀 궁금한 네. 부분은 풀리셨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꼭 수익 더 많이 챙기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카카오 체크해 봤습니다. 자, 다음 분 바로 이어서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머니왕 이부입니다. 전화 연결되셨고요.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조일의 알림은요. 조일 알미늄. 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비중이랑 알려주세요. 2,550원에 100%예요. 2,550원에 네, 비중을 100%요? 네. 오, 일단 전일 종가가 2,250원. 좀 손실을 보고 계시긴 한데 어떻게 비중을 100% 실으셨을까요? 그냥 좀 높이 샀던 거를 아, 좀 낮추고 하는데 이것저것 사느니 이거 해서 뭐 하려고 나오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어렵네요. 아 그러셨군요. 추가 매수를 예, 전문 용어로 물타기를 알겠습니다. 요거 돈은 많지가 않으니까 오, 그러세요. 자금을 많이 알겠습니다. 갖고 하지를 않으니까 아, 저희 김지만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좀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잘해 주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펀드를 보도록 예. 네, 일단은 수고하십니다. 혹시 그 한 번도 빨간불을 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옛날에는 20원도 올라가고 30원도 올라가고 15원도 올라가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네. 아, 혹시 그러면은 매수를 맨 처음에 최초에 하셨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때가 2,700원대였어요. 네? 2,700원대. 아, 2,700원대. 그러니까 돌파 매매를 이제 노리셨던 거네요. 네, 그때 잠깐 빨간불 왔는데 바로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2,400원대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셔서 한 이제 요 구간대까지는 내려오신 것 같은데 사실 100% 비중까지는 이제 사실 저는 매매 실수이신 줄 알았었는데 일단은 어부를 계속 타시다 네. 보니까 요 가격까지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추세는 꺾인 겁니다. 사실 추세는 꺾인 종목이 많은데 그래도 요 하단부를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즉 이제 2,200원 정도의 하단부를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네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이제 뭐 공급 계약 이슈 때문에 올랐다가 지금 일단은 하락 추세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은 아니라 두 가지 해석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한 번 더 빠질 것 같습니다. 한 2,000원 초반까지 빠질 것 같은데 여기를 버티셔야지만 그 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하락 파동은 하나 더 나와야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사실 아니죠. 저희 알루미늄이 2,100원에 손절이라 했는데 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낫겠네요. 아니죠. 지금은 일단은 일단은 방향성이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주에 2,400원에 가거나 2,000원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에 가는
중요한 고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네네. 사실 지수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2,400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막판에 이제 분봉으로 보셨을 때는 이제 투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이제 계속 사다 보니까 막판에 투매 물량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관련해서 이제 신용 비율도 조금씩 이제 다시 늘어나는 것을 봤었을 때는 조금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위아래를 맞추는 것보다는 이제 시청자분이 대응을 하시려면은 2,000원대까지 빠질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사실 매도하고 다시 가기에는 지금 전체 총 비중에서 15% 이상이 삭제가 되는 그런 구간인데 그런 전략보다는 저는 2,000원을 2,380원만 돼도 팔았어요. 네, 일단은 2,400 그거는 밑에만 일단은 그래도 기왕 보셨으니까 전략을 너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하단까지 갈 수 있을 만한 것까지 그러니까 심적인 부담이 그때까지 빠져도 오케이 여기까지는 빠지는 걸 알고 있었어라는 그런 마인드 세팅을 먼저 하시고요. 저는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면 2,000원대까지 한번 빠졌다가 거기서 이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는 게 훨씬 더 낫고요. 회사 자체에 문제는 없어요. 즉 이제 시청자분이 던지는 순간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던지는 순간이 바닥이다라는 그런. 제가 이제 목요일 날에 이거를 2,300원을 던졌어요. 네? 2,300원에 네. 너무너무 무식해 던졌는데 그 방송에서 김재경 선생님이 나오셔서 뭐 조일 알루미늄하고 뭐 롯데 알루미늄하고 뭐 어쩌고 어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네. 그 장가가 이 가격이니까 이 가격을 말하신 거예요. 네. 이게 가만히 있으셨는데 주식만 줄어들고 재산만 녹으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 정리를 해드리자라면은 더 빠졌다가 올라가는 게 사실 그림은 더 낫고요. 저는 손절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라오는 순간 즉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1,380원, 1,400원 구간이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 손절을 하심으로써 일단은 1,300? 2,400원에 도달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매도를 고민을 해보실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사실 2,5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회사 자체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의 손이 움직이는지 사실 제가 이야기해도 안 지키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제가 다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조언은 올라는 갈 주식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구간을 손절 안 하고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면 안 팔아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일단 시간상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일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이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굉장히 큰 종목이라 개인 투자자님께서 이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위의 가격, 아래의 가격, 1차적으로 저항, 저항과 지지 라인 있는 쪽 그 구간을 또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는 2,100원이고, 생각하셨죠? 네. 아래는 2,100원이고 위에는 2,400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구간에 왔을 때 또 고민이 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조일 알루미늄 체크해봤습니다. 저희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지윅 스튜디오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 2750원, 25% 비중으로 부탁합니다 하셨거든요. 박혜석 위원님, 저희가 이제 시간상 간략하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주식을 이게 주식이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실적이 괜찮다든가 그러면 보면 실적이 적자거든요. 그리고 영상 컨텐츠 관련주인데 드라마, 영화 이런 쪽에 하는 회사 컴투스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보시면 이제 그거죠. 기업이 실적이 된다든가 보면 올봉을 보시면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2,380원이 52,600원 간 주식이 내려왔어요. 근데 대신 이제 이 정도 빠지면 가겠지 하는데 기업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해야죠. 이게 제가 그걸 테마를 했을 때 내가 단기 모멘텀 갖고 가는 건지 그 기업이 실적이 있고 미래성이 있는 건지를 판단하는 거죠. 지금 25% 너무 비중이 많습니다. 비중이 많으니까요. 잘하면 그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요.
홀딩 했다가 그래도 손절 잡으시고, 손절은 한 단기로는 한 15,000원 깨지면 일단 손절 후 다시 보시고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내가 단기 매매를 할지, 테마에도요, 단기 매매를 할지 어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업을 보면 적자잖아요. 이게 2021년도 적자, 이게 올해 작년에도 166억으로 적자잖아요. 계속 적자 기업은 여러분들 그냥 단발성 모멘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기 대응 전략 말씀 주셨고, 다음은 일동제약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에 요즘 흐름이 만만치가 않아서 좀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매수가 29,400원에 비중 22%입니다. 진만쌤 도와주세요. 네,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인데 더 나을 재료가 굉장히 부족해서 정말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700원 깨지면은 손절하시고요. 그 아니면은 3만 원까지 보시면은 그 안에서 그래도 사실 이거는 이 종목은 무너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즉 이제 정말로 지하실 들어가기 초입 구간인 구간인데 바닥은 맞는데요.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관련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슈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매일매일 온도차가 많이 나죠. 이제 조코바 승인 관련해서 이제 국내 도입하느냐 아니면 이제 중국에 도입하느냐 관련 이슈가 조금씩 나왔었는데 이제 옛날 번치 이제 좀 이제 움직임 자체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종목은 손절 라인을 딱 잡고 이제 여기 빠지면 무조건 손절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대응하시려면은 분명히 진짜 그래도 바닥권인 사실이기 때문에 승률 자체가 50% 이상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튈 때 정리를 하시고요. 일단 3만 원 정도까지는 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으로는 27,000원 정도가 깨지면은 일봉 마감입니다. 일봉 마감이 27,000원 밑으로 깨지게 되면은 그때는 꼭 손절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워낙 한 번 정도 이제 좀 한두 번 정도 매번 시세를 줬던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재료가 소멸이 되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격 라인이 깔끔하네요. 27,000원. 예, 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동제약까지 종목 상담 진행을 했고요. 저희 이제 새로운 종목 찾아야겠죠. 종목 찾기에 앞서서 종목 AS 리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처음 나오셔가지고 아스플로라는 종목을 주셨어요. 그리고 수익이 한 8% 정도 최고가 기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사실 좀 생소한 종목이잖아요. 반도체 관련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단기는 이제 이로 누르겠죠. 그래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눌려요. 눌릴 때 제가 기다렸다가 뭐 양봉이 나왔다든가 그때 매수하면 또 바로 수익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매매를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구간 시장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끝나면 조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그 대신 조정 나올 때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거 작년하고 틀리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아스폴로 가지고 있는 분들 기다렸다가 또 매수할 수 있고요. 또 없는 분들도 기다렸다가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여전히 보유 의견 그리고 밀릴 때 추가 매수도 의견 주셨습니다. 아스플로였고요. 다음 김진만 어드바이저의 종목은 SPG 같은 날 주셨고 로봇이죠. 네. 예, 10% 이상 수익입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또 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해에 올랐던 로봇주들의 흐름은 사실 조금 한데요. 또 이제 최근에 올라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SPG 같은 종목들은 또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 밀렸으면 조금 위험한 자리인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여기서 양 이틀 정도 매물 소화 제일 두터운 매물대 소화하고 다시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실 공개 방송에서 목표가는 2만 원대를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은 난 게 맞으나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관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서 이제 21,000원과 22,000원 직전 고점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라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봇 키워드로 오늘 박혜석 어드바이저께서 새로운 공략주 주목을 해주셨거든요. 대세가 로봇인 모양이긴 해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여러 곳에서 로봇 계속 투자를 하죠. 일본이나 중화권 증시도 로봇 테마주의 강세가 요즘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로봇 테마를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종목도 누르메카라 해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로봇 관련주는 지금 25년까지 여러분들 성장이 한 32% 정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금 이건 협동 로봇 전문 업체거든요. 대신 이제 기업이 아직 실적은 안 나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간식 매매로 한번 시장도 흔들려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 쪽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으니까 이미 제가 추천한 거 뭐 반방송이든 뭐 낮에 방송이든 다 추천했을 때 더블인상 올랐는데 그 종목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종목들이 다시 눌림이 할 수 있지만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으니까 루루메카 잘 하셔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공방에서 제가 조금 이따 1시에 또 공방에서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고 매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료 공개 방송에서 가격 전략 공개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분 다 로봇 주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자, 오늘 김진만 어드바이저의 새로운 공략주 에어 부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항공주? 네, 저는 더 갈 것 같고요. 이제 실적 부담이 제일 덜합니다. 즉 이제 빠질 때 오를 때 제일 먼저 오르고 빠질 때는 덜 빠지는 종목들이 아마 이제 에어부산과 그다음에 뭐 제주항공 등 LCC 업체 같은데 지금 올해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사실 지난해에 실적이 하이를 찍은 종목들이 올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올해 딱 올라오고 있는 섹터가 항공 쪽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사실 뭐 어떤 종목인지는 여러분들도 뭐 에어부산을 많이 항공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관련해서 뭐 이제 LCC 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과 그다음에 대한항공의 병합 합병이 이제 좀 잘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자회사의 에어부산도 조금 이런저런 긍정적인 이슈들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워낙 이제 코로나 시기에 가장 사실 거의 회사 자체에 존폐 위기가 있었던 LCC이기 때문에 올해 정말 실적만 개선이 되면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감히 살짝 드리면은요. 제일 두터웠던 악성 매물대가 지금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 번 더 빠졌다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개인들의 투매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가장 두터웠던 악성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실제로 빠지지 않고 정말 거래량 죽이면서 잘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상방이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올해 딱 개선되는 그런 섹터를 공략하셔야지만 지지 않는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이어서 있는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공기가 아직 더 날아오를 룸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 내용 확인해 보고 다시 돌아와서 무료 방송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토요일 시장은 열리지 않지만 이럴 때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또 다음 주 성공적인 투자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 무료 공개 방송에서 두 분의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위원님, 공개 방송 주제가 말뜻만 이해하면 왕초보도 상위 1%로. 예. 왕초보도요? 예, 진짜 예. 그래요? 예, 예. 네, 어떤 비법이에요? 이미 제가 온금 복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패밀리분들 보면 안 깨지면서 시장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무조건 수익 나게끔 해줘. 제가 그런 말 하죠. 제가 그런 말을 단어를 썼을 때 저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아하 할 거예요. 제가 어떤 기법을 설명할 때도 무조건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했을 때 저를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무조건의 단어를 TV에 쓰실 수 있지? 얼마나 확신이 차면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앙초보도 이해하면 할 수 있다는 소리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까 좀 전에 우리 오랭커님이 워낙 반가워서 제가 안 반가웠으면 안 친했으면 그런 말 못하겠죠. 그러니까 오랭커님과 친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편하게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인지 알면 2023년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러분 계좌를 복구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공방에서 차근차근 조목조목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소통을 많이 하셔야 이게 이건지 하는 거지 이러고 뒷짐만 찌고 있고 하고 있으면 모를 수 있죠. 왜요? 생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식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뜻만 이해하면 한국어만 할 줄 알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만쌤의 무방 주제는 이거네요. 굉장히 명료해요. 하락이 올까? 여러분은 제 공개 방송을 봐야 합니다. 이거 스카이캐슬 그 선생님 버전인가요? 네, 믿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요즘 매크로를 되게 잘 맞춥니다. 이제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여부를 굉장히 잘 맞추는데 이제 아침마다 이제 드리는 그런 이제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에서 이제 오늘 오를 것 같다 하면 오르고요, 떨어질 것 같다 하면 떨어집니다. 요즘 정말 작두 탄 듯이 뭔가 잘 맞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조금 이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왜 떨어져야 되는지 조금 더 이제 한 번 정도 여기서 횡보 구간이 나와야지만 조금 더 지수가 위로 더 가면 더 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다뤄봤지만 지금 돌파 매매에 있는 구간들은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종목들은 지수가 꺾일 때 가장 먼저 꺾이고요. 돈이 빠져나갈 때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종목들을 찾기보다는 기존에 내가 알았던 종목들에 대한 밸류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그런 구간들이 이제 고평가에서 적정 평가 혹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덜 먹더라도 안전한 종목들을 사셔야 되는 거고요. 그 딱 좋은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하셔서 왜 이래야 되는지, 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주식 아닌가라는 그런 조금 이제 기대 섞인 부분보다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야 되고요. 내 실력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보셔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제 이어서 있을 공개 방송에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그렇게 잘 맞추셨나 봐요. 네, 사실 시장 지수도 잘 맞추시지만 시장이 오를 때 대응 방법과 네. 내릴 때 대응 방법이 다른데 그걸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서 가이드를 해주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과연 지금 장세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꼭 맞을까 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진행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김진만 어드바이저의 사진, 박혜석 어드바이저의 사진 보이시고요. 오른쪽에 빨간 버튼 보이시죠? 방송 중을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입장하시면 되겠네요. 저희 방송 끝나고 두 분 자리 이동해서 바로 진행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좋은 정보 가득 풀어주신 박혜석, 김진만 위원과 함께했고요. 여러분 남은 주말 편히 쉬시고 두 분과 함께 또 좋은 전략 받아가시면서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